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로 10년 정도 활동하다가 20년도에 필라테스로 전직해가지고 1:1 센터를 개업해서 혼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뮤지컬 하다가 알게 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딱 되신 거네요. 네. 제가 모아둔 돈 3천 정도와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1천만 원, 그리고 시부모님이 한 2억 5천짜리 9억 빌라를 마련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빚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프리랜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어서 벌이가 일정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술인들이 많이 그렇듯이 벌이가 일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다 보니까 남편이나 저나 자산 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고요. 자, 21년도에 어머니가 갑자기 또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이나 학자금 대출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머니가 다 해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허덕이는데 결혼까지 하게 된 상태다. 이게 생각보다 30대 중후반이신데 특히 이제 약간 여자분들이 조금 더 그러는데 그냥 20대 초반부터 돈 번 거를 그냥 부모님이 다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죠. 너 엄마가 돈 이렇게 저축해줄게.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잘 관리 그거보다는 얘한테 맡겨놓으면 좀 불안하고 쓸 것 같고 이런 마음에 그 엄마 줘. 엄마가 잘 모아놨다가 줄게. 하면서 이제 엄마도 아는 친구 통해 가지고 막 보험 가입해놓고 보험 가입하고 이게 연애보험 들고 종신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당탕탕 하더라도 돈이 적을 때 손해보고 막 깨져보고 해야 되는 경험을 하면 그러면 이제 30, 40대 돼도 할 줄 알죠. 내가 이제 돈 관리가 좀 된다라는 걸 아는데 대부분 어머니가 해준다고 하고 맡겼다가 물론 그렇게 하면 뭐 빚은 안 질 수는 있겠지만 그쵸. 내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나이가 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아요. 20대나 30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돈 관리 어떻게 하지? 그러면 버는 돈은 많지 그때보다 더 관리 안 되니까 저는 진짜 부모님이 돈 관리해 주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체크는 해주는 건 좋은데 그거를 막 아예 맡겨놓고 넌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고 뭐 결혼이나 해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지금 시청하시는 부모님들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남편도 현재 시어머니가 대부분의 고정 지출을 결혼 전처럼 해결해주고 계시는데 보험이나 적금 금액이 적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가져오는 거는 꿈도 대신 내죠. 그러니까 시댁은 문제야.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알아서 해준다 하면은 보험, 적금 막 이런 거 들어가면은 나는 벌어서 그냥 다 갖다 주고 그럼 이제 용돈 받아서 쓰고 근데 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 네가 뭘 알아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말도 못하는. 근데 뭐 어머니 재산이 막 몇백억 그러면 뭐 예. 네, 센터는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이 늘어날 땐 늘고 어떤 때는 아예 없기도 하고 하면서 막 들쭉날쭉하고요. 남편도 본업을 하는 것보다 쉬는 날이 많아서 단기 알바라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멘탈 관리도 쉽지 않고 자산 관리도 어렵죠. 그렇죠. 어떤 달 소득이 없다고 이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 상상을 못 할 거예요. 어떤 달이 소득이 없다 혹은 평균 비해서 반토막이다. 그럼 나 생활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게 예측이 안 돼요. 뭐 3, 4, 5월 달은 뭐 반토막 이게 아니라 정말 예측할 수 없이 나오면 저 돈 관리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다행히 뭐 남편 쪽에서 좀 경제적 지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뭐 집도 있고 하는 상황인데 아파트를 이제 재개발 호재 때문에 뭐 구매를 해놓으셨다는데 뭐 조금 떨어진 상태고 이거 재건축이겠죠. 재건축 승인도 나고 막 했는데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걱정입니다. 제가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할 수 있을지도 좀 막연한 생각도 좀 들고요. 60세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그 뒤로는 은퇴해가지고 용돈벌이라도 하고 남편과 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사는 게 꿈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만한 방법이 안 보여가지고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찾은 게 미국 배당주입니다. 탈출구를. 왜냐면 이 미국 배당주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 좀 이렇게 유행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코카콜라 사면 20 몇 년간 계속 배당 올려줬다 해가지고 20년 전에 코카콜라 사놨어 봐라. 지금 뭐 은퇴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그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나 애플, 뭐 테슬라 이렇게 뭐 성장성이 있는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서 모았다는 게 꽤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예전에 그거 있죠. 뭐 삼성전자 주식을 30년 동안 사모으신 그 직원분 성공 사례로 굉장히 그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안 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0년 후에 안 망할 주식을 뭔 줄 알고 이제 골라가지고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한다. 아마 30년 전부터 꾸준하게 자기네 회사 주식 사 모으신 분들 많이 계실걸요. 그럼요. 근데 망해서 유명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땐 좋은 우량주들을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는 게 참 성장성 있고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그 좋은 우량주 찾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면 그냥 큰 회사는 안 망하지 않을까라고 무턱대고 사다 보면 이것도 나중에 큰일이 날 수 있고요. 이게 예전에 인텔 하면 어마어마한 회사였거든요. 인텔은 뭐 세계를 뭐 제패한 회사였죠. 근데 인텔에 뭐 한 30년 넣어놔서 봐요. 맞아. 지금 쭉 또 빠지고. 뭐 인텔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반대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된다
올라간다고 뭐 10년 전에 사면 뭐 300배 올랐다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10년 전에는 망하기 직전에 그냥 변변치 않은 그래픽 회사, 그래픽 카드 회사. 카드. 그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AMD 그래픽 카드가 더 좋다 하면서 네. 이제 엔비디아 안 사고 막 그랬던 때가 그때인데 그때부터 지금 잘 됐다고 해가지고 이걸 맞춘 것처럼 얘기하면 또 이상한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배당주 쪽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쪽에다가 모든 자산을 다 넣고 그 다음에 배당주에서 배당금 받아가지고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노후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들었다. 이게 맞는 건지. 상상만 해도.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월 뭐 500, 700만 나와준다고 네. 하면은 우리 뭐하러 일하냐. 왜냐면 지금 일도 좀 불안불안한데. 그렇죠. 꾸준하게 배당금 나오면서. 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직업을 택해 살고 있으면서도 변동성과 위험을 싫어하는 게 참 모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연자분들은 고정적인 수입의 직장인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다뤄주세요. 그러게 또 부부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한 분은 어쨌든 회사를 다니시고 한 번은 프리랜서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네. 두 분 다 이제 들쑥날쑥한 소득. 그래서 전세 한 2억 5천에 살고 있고 남편 명의 주택도 있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자산으로 치면은 뭐 한 4, 5억 정도 되는 거고 네. 티볼리 한 대 이런 상태인데 이제 돈은 못 모으는 이유가 이제 수입이 좀 불안정하고 두 명 모두 다 자산 관리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부모님이 다 케어를 해준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허비는 또 여행에 여행을 자, 좋아하신대.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웃기게 뭐 제가 사전에 통화를 할 때 부인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저희가 여행을 안 진짜 됩니다. 좋아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에? 여행은 동네 앞에도 그 요즘에 천이 잘 돼 있어요. 개천들을 요즘에 개보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천변에서 네. 따릉이 같은 거 타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아니 꼭 어디 해외를 가야 됩니까? 에? 근데 뭐 그렇게 세게 지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막 안 되죠. 해외 나가고. 지금 이 불안정한 소득인데 그리고 프리랜서가 참 그래요. 이게 휴가를 얘기하면 직장인들은 휴가를 가도 월급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프리랜서라고 그렇죠.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일을 못 하니까 돈을 못 벌죠. 맞아요. 또 그 기간 동안 돈도 써야 돼. 그러니까 두 배로 마이너스예요. 남들에 맞습니다. 비해서.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딱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는 거는 매출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비를 하겠다. 매출은 포기하고 소비를 하기 하겠다. 때문에 사실 2배 이상의 거의 3배 가까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으로 미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네. 분들이 있어요. 잘 되는 어떤 음식점이나 점포 이런 데 가면은 자기는 3년간 뭐 5년간 하루도 안 쉬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럼 그분이 일벌레냐? 그게 아니라 일을 하면 돈을 버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 하면 그게 안 한 그 날만 딱 빠지는 게 아니라 특히나 자영업은 이 집 문 닫았네? 맞아요. 뭐 매주 월요일 휴무네. 그럼 월요일은 이제 당연히 안 가게 된 거고 가끔 가다가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이렇게 들쑥날쑥 자주 쉬어. 그리고 안 가요. 이게 그러니 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저도 여행을 뭐 가거나 쉬잖아요. 네. 근데 요 그 선생님도 같이 쉬어. 뭐 예를 들어. 그럼 날짜가 맞으면 좋은데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한 달에 이렇게. 한 2주 막 3주가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 좀 나는 이렇게까지 운동을 쉬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또 개인 1대1 PT를 하시는데 여행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수업 다 빼고 저 월수금 나올게요 했는데 제가 수요일은 안 돼가지고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그때까지 제가 휴가요. 그럼 3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만둡니다. 여행은 안 돼. 여행은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VR로 됩니다. 여행 갈 수 없나요? 이건 안 됩니다. 집에서? 이거 할 거면은 지금 하는 업을 포기하시고 다른 걸 하셔야죠. 왜냐면 이거는 1대1 PT를 하시는 분이면 여행은 최소한 정말 적게. 상극이네요. 약간. 아니면 취미가. 1박 2일 그냥 뭐 국내 여행 정도. 네. 왜냐면 이게 아마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해외 여행일 가능성이 좀 설마 그렇게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 해외 여행으로 만약에 가는 거는 절대 안 되고 저도 그건 국내 여행으로 뭐 당일치기라든지 네. 1박 2일 정도 그렇게 가시는 건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소득과 지출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출로 잡으셨네요. 네. 근데 이게 이 두 분이 버는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들쭉날쭉한데 평균 500을 내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이런 지출을 다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것들을 빼면은 여기도 네. 그렇게 큰 지출은 없어요. 네. 식비 좀 많고 식비가 여행이 70. 비중 20. 여행이 20만 원, 월 20. 월 20. 그러면은 1년에 한 240에다가 아마 조금 더 들어갈 거거든요. 한 300 정도. 그렇죠. 혼날 거 생각하고 저거 300 조금 쓸 거. 정도. 왜냐면 여행 가서 먹는 거 네. 이런 것들은 또 식비로 들어가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만 15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건보료. 지금 우선 문제가 있죠. 지금 이거 통장 분리가 지금 전혀 안 돼 됐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저거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쓰는 돈하고 네. 이런 돈들이 그런 것들을 좀 설명도 한번 드리려고 네.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탱자탱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그 탱자탱자님 저희가 사연은 다 봤는데요. 네. 네, 우선은 지금 여행을 포기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행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디를 가세요, 보통? 여행은 최근에는 세부 다녀왔고, 아하. 아, 네, 그 결혼 기념 뭘 네. 기념을 해 그거를? 뭔 기념이라고 그걸 아, 합니까? 첫 번째 이제 결혼 기념일이다 보니까 그걸 세부 가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세부에 뭐 특별히 뭐가 있어요? 결혼 기념으로 굳이 여행은 좋은데 세부다. 세부면 비용이 적지 않은데 그러게. 네, 그 또 이제 시댁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뭘 지원을 해야죠? 그냥 이제 용돈을 주셔가지고 아니, 내가 보니까 시댁에서도 이걸 약간 컨트롤을 이렇게 하면 안 되시는데. 저는 지금 약간 반응이 시부모님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죠,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조금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어머님 연금 받고 계시고 아버님은 이제 중소기업의 고문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고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둘 다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그거는 잘못된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두 분이 프리랜서든 아니든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득이 들쑥날쑥하면 소득이 낮은 걸 기준으로 잡아서 생활비 짜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더 벌면은 저축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두 분 다 약간 부모님 그러니까 의지도 의존적이세요. 가능하고 네. 그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소비를 줄이겠다는 생각을 지금 강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저희가 네. 그 말고는 소비가 진짜 크지가 않거든요. 진짜 뭐 그냥 밥도 진짜 외식을 거의 안 하고 남편이 다 이제 집에서 밥을 해줘요. 근데 네. 식비가 70이 나와요? 근데 식비가 이제 그런 게 많아요. 뭐 쿠팡에서 이제 대량으로 이제 사두고 먹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대량으로 사도 어차피 뭐 몇 달씩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많이세요. 네, 우선은 지금 그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네. 센터를 뭐 운영하시고 뭐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남편분도 어쨌든 프리랜서라서 소득이 들쑥날쑥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항상 그 예를 들어 사업을 해서 생기는 돈 들어오는 통장에서 나한테 월급 통장처럼 나한테 월급을 따로 주세요. 네. 내가 500을 벌든 700을 벌든 상관없이 나한테 월급으로 그러니까 나도 직원이라 생각하시고 나한테 뭐 200이든 뭐 250이든 딱 정해놓은 월급만 주시고요. 네. 그러면 통장에 돈이 남잖아요. 네. 거기서 뭐 센터 월세도 내시고 관리비도 내시고 하면서 그거는 사업인 거죠. 사업 통장을 따로 쓰셔야 되는 거고 나한테서 나가는 보험료든 뭐 내가 내는 경조사든 뭐든 이런 건 내 월급 통장에서 내가 월급 받았다 생각하고 그걸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집 관리비는 내 월급 통장에서 내는 거지 이 하나의 통장에서 센터 관리비도 내고 내 우리 집도 내고 뭐 경조사도 내고 하시면요. 네. 전혀 그 관리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내가 그동안 뭐 잘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 이제 네. 통신비 같은 것도 센터랑 뭐 집이랑 막 다 섞여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아. 센터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가는 돈은 다 그 센터 관련된 비용만.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세무사 처리도 쉽습니다. 사업자 카드 따로 안 쓰세요, 지금? 사업자 카드를 이제 등록은 해놨는데 아. 그걸 약간 혼재해서 쓰고 있어요. 그죠. 그 등록을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뭐 세금을 깎아주거나 뭐 더 혜택을 주는 건 전혀 없고 이렇게 네. 쓸까봐 그러는 거예요. 헷갈려 갈까봐. 음. 그러니까 사업자에서 그 사업장에서 쓰는 거는 요 카드로만 써가지고 딱 구분해서 신고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게 하세요라고 해서 등록해 넣으라는 거고 그게 나중에 이제 신고할 때도 그걸로만 쫙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섞어서 쓰게 되면 이게 뭐는 줄일 수 있는 돈이고 뭐는 줄일 수 없는 돈이고 이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네.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 분리하는 거 먼저 1번이고 그다음에 남편분도 아마 그렇게 사업상에 사업장은 없지만 돈 들어가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지 그 하다못해 뭐 교통비나 뭐 식비나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좀 분리를 해놓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두 분의 용돈 같은 건 없네요. 개념이 뭘로 써요? 그냥 카드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네. 거. 그러니까 남편도 남편의 어떤 1인 기획사라고 생각하고 네. 그 1인 기획사로 돈을 받으시고 거기서 남편한테 용돈을 따로 보내는 거죠. 용돈 통장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보내놓고 자기는 거기에서 핸드폰비도 내고 거기서 뭐 집에서 해먹는 요리면 거기서 카드를 걸어서 쓰고 근데 이제 남편이 뭐 예를 들어 뭐 머리를 해야 하거나 뭐 메이크업을 한다 이런 건 또 본인의 일 때문에 또 하는 건 또 이제 아까 말한 또 이제 회사 카드 개념으로
사업자 카드로 쓰고 뭐 그게 비용 처리가 되든 안 되든. 그럼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도 센터에서 필요한 뭐 물품 사고 물 사고 뭐 하는 것들은 이제 사업자 통장 계좌에서 카드로 쓰시는 거고 개인 용돈은 또 개인 카드를 따로 쓰셔야 되는 거고. 네, 계좌 분리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얼마가 쓰는지가 보일 거예요. 생각보다 네. 엄청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는 없는 상태로 쓰다가 모자라면 엄마 아빠가 이제 좀 챙겨주시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모님이 어느 정도 시댁에서 여유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두 분보다 여유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그렇게 이제 의존적이었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여유 있으셔서 도와주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금 사실 그 부모님한테 용돈 뭐 이게 생활비 부족해가지고 손 벌릴 나이는 또 아니에요. 결혼도 하셨고. 네. 근데 그쵸? 저희가 그거는 절대 안 해요. 아 그런 건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저도 남편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이제 부님이 계속 도와주시다 보면 이제 의지하게 되고 그쵸 하다 그쵸. 네, 저희가 이제 준다고 하실 때도 절대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네. 세부는 왜 받았어요, 그러면 세부? 봐, 이거 말이 틀리잖아요 지금. 네, 이게 세- 주신 거예요. 그 결혼 기념일 기념으로 저희한테 이제 시댁에서 50만 원 이제 지원해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또 용돈을 따로 주시고 그렇게 한 건데. 네. 또 웬만하면 이제 막 생활비가 부족해서 받거나 용돈 달라고 손을 벌리지는 절대 그렇진 않고 네. 이렇게 알아서 주시기는 하는데 아니 그걸 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여행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아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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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전세도 그렇고 네. 뭐 이래저래 많이 받으셨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갚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당연한 거고 또 필요하면 또 받아야 되고 뭐 기념이면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물론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어떤 자산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 많이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하지만 네. 오늘부터는 좀 바뀌어야 된다. 오늘부터는. 왜냐면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돈 문제가 생겨요. 네. 돈 문제는 계속 생기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믿을 사람은 결국 다시 또 부모님들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도 처음에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 아유 그래 내가 뭐 돈도 주고 그쵸. 아유 어디 갔다 와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한 10년 돼봐. 10년 되면은 그만 좀 해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혹시 남편분하고 지금 네. 탱자탱자님하고 외동이세요? 두 분 다? 아니요. 둘 다 막내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고민의 어떤 그 내용이 배당주를 투자해서 소득을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소득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이 말은 이제 재테크를 한다는 거고 재테크는 내가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버는 거에서 최대한 저축을 해서 그걸 불려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얼마 버는지 저축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다는 거.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잘 남는 것들 끌어 모아가지고 저축액은 높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뭐 반 벌어가지고 반 절반 정도 그리고 저축.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보니까 이제 그동안 조금 다 쓰고 살다가 이제 다행히 부모님이 좀 도와주신 케이스인 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한 10년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남들처럼 살면서 문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10년 동안 고생한 거 나는 이제 앞으로 10년간 고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행이고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끊고 좀 이제 바짝 버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여행 안 가고 센터 운영 더 잘하시고 네. 저런 돈 쓸 거면 차라리 마케팅에 돈을 더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자영업이 장점이 잘 되시면 돈 훨씬 더 버실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사실 돈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오히려 뭐 여행에서 뭐 힐링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가 한번 어디까지 매출 찍어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다가 자산을 모으신 거 보면 그렇게 이제 지원을 많이 받으셨지만, 그리고 저 아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전세 보증금 2억 5천을 그냥 대출 없이 그냥 생으로 깔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이것도 아깝고 2억 5천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근데 큰 저거를 돈인데. 지금 뭐 대출 받아서 뭐 하시기에는 그러긴 아직은 아깝죠. 좀 리스크가 좀 있는 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월세나- 코인하고 주식하고 뭐 이런저런 거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이게 재테크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관심이 이제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관심 다 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선은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필라테스 그 매장을 엄청 잘 되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본인은. 왜냐면 코인으로 600만 원 넣어서 얘가 2배 돼봐야 1200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미국 주식 20% 올라봐야 지금 한 200 버는 거거든요. 지금 네. 있는 거 다 털어넣어서 배당금 받아봐야 1년에 300이에요. 지금 뭐 배당금 받아도 의미 없거든요. 네. 네. 근데 본인이
센터를 운영하면 잘 벌면 800도 번다면서요. 네. 못 벌 때는 빵원이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사업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업에 방해되는 건 다 줄여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냥 막 통장에 막 500, 1000 막 계속 쌓여. 그러면 그때 가서 직원도 뽑고 뭐 더 키우고 좀 매장도 키우고 하시다가 이제는 진짜 충분하다 할 때 그때 뭐 그냥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거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지금 자잘한 거 하다가 메인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몸을 굴려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네. 지금이지 뭐 10년, 20년 후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투자는 그때 해도 되는 건데 배당주를 사 모은다거나 아니 그때 가서 돈 모아놨으면 그걸로 사면 돼요. 배당주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돼요. 지금 그걸 앞뒤를 바꾸게 되면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늘리는 거.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조금 많은 고민의 시간을 할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본업을 좀 집중하자. 네. 본업 하신 지도 많이 안 됐으니까 그 동네에서 또 자리도 잡으시고 더 잘 돼가지고 더 좋은 동네로 또 가시고 뭐 지점도 네.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내 미래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그 미국 배당주는 이제 그 시간이 복리로 이제 붙는다 해가지고. 아니요 복리로 붙진 않죠. 본인 사업이 복리가 훨씬 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정말 그 교육을 잘 해주셔서 한 명이 잘 되면 네. 그분이 복리로 다른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낼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내가 여행 가고 뭐 내가 배당주에 막 코인 신경 쓰다가 강의를 잘 못했어. 그러면 이게 또 복리로 붙어가지고 안 좋은 평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메인이 막 한 달에 500씩 벌고 하는데 이게 영원이 되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필라테스 많이 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명확한 거죠. 지금 배당주 이런 것들은 돈 나중에 많이 버시고 네. 그걸로 내가 이제 은퇴할 때 뭐 한 60대쯤 돼가지고 뭐 5억 있으면 5억 그냥 한 방에 코카콜라 사면 됩니다. 그거 지금 배당금 들어와야 뭐 1.35달러 뭐 이렇게 들어오면 느낌도 없어요. 큰 생활에 보탬도 안 되고. 지금은 그런 생각 하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같이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걸 좀 끊자.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이라도 좀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금방 약해질 거예요. 우린 절대 안 받는다. 반대로 경조사비도 안 주겠다. 용돈도 안 주고 안 받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아마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오히려. 정신 차렸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용돈 받고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도니까. 네. 뭐 이제 드려야 될 텐데. 그거 이제는 드려야죠. 거꾸로.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프리랜서로 소득이 왔다 갔다 해서 문제는 아니다. 소득이 왔다 갔다 하면요. 가장 낮은 소득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짜시면 됩니다. 그럼 통장 나누고. 그 목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CMA 통장 같은 데 넣어놓는 게 좋나요? 아니요. 지금 보면 CMA 통장에 있어야 될 돈이 얼마인지는 조금 파악을 따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소득이 너무 들쭉날쭉하고 두 분 다 프리랜서니까 한번 네. 작년에 벌었던 돈 있죠. 네. 그 작년에 벌었던 돈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입금된 돈 그걸 네. 쭉 월별로 놓고 평균이 얼마인지 최저 최하 평균을 쭉 놓고 보세요. 그래서 평균 대비해서 최하로 찍힌 달이 몇 달? 그러면 그만큼은 최소한 CMA 통장에 있어야 돼서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는 그런 비상임금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 안 된 게 사업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사업장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 정도 있는데 그게 또 월급처럼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한테 월급처럼 줘야 되는데 그만큼이 안 되면 줄 수가 없으니 그런 자금들도 생각을 해서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서 CMA에 일정 금액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네. 그 외의 것들은 뭐 예금에 넣거나 뭐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나중에. 그리고 청약도 뭐 지금은 크게 두 번 의미가 없어요. 제가 주택 봤을 갖고 때는 있고.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1억 모으시죠. 그냥. 그래요. 본인 통장에 1억 네. 모으는 걸로 네. 주식, 코인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ISA 뭐 이런 것도 하지 연금저축, 마시고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 CMA에 1억 모으겠다. 그때까지 그냥 간다. 난 달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그러려면 사업을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업에서 매출 그러면 월 1,500 찍어보겠다. 뭐 이렇게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그렇게 좀 단순화 시켜 놓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 매출을 6개월 연속 찍으면 여행 간다. 뭐 이렇게 약간 뭐 목표를 세우시든지. 그러니까 여행은 보상으로 가는 거지. 내가 여행은 힘들었으니까 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빡세게 가시죠, 빡세게. 그 지금 목돈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목돈을 1억을 1% 수익 내면 1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기지만 100만 원을 10% 수익 내봐야 10만 원이에요. 사실 지금 있는 목돈 규모 물론 적은 건 아니지만 이거 굴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차라리 목돈 원금의 규모를 늘리는 거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셔서 부인남 말씀대로 뭐 1억 모으는데 내가 한 지금부터 바짝 1년 달려보겠다 2년 달려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IS를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거 1년에 2천까지밖에 못 넣어서 네, 아니 뭐 그런 네. 걸 떠나서 저는 그런 거에 아예 관심을 안 가지시면 좋겠어요. 지금 아예 그걸 관심을 안 갖는 게 좋다. 지금은 재테크 관심 가지질 않으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네, 100, 200 맞아. 버는 거거든요. 네. 그거 네. 신경 쓰다가 다른 거 놓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1억 만들어서 그때부터 다른 거 그래. 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그 1, 2%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통장 나누기 하세요. 사업하고 네. 본인 제발 월급하고 그것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해도 훨씬 달라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